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그, 프린터 다 받으셨죠, 그죠? 그래서 오늘 거 나갈 것도 받았고, 교재로는 어디로 가시냐면, 페이지로 가보세요. 가시게 되면은, 369페이지 자리에 갔습니다. 369. 거기 보시면 우리나라의 주택금융이라는 게 있죠, 그죠? 여기.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택금융은, 어, 우리나라의 주택금융. 여기는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369페이지로 369요. 가시게 되면은 밑에 양가로 1번에 밑줄만 좀 쳐보겠는데요. 주택도시기금법과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주택도시기금에다가 이제 야간편을 한번 쳐보시는데 주택도시기금이 이제 국민주택기금이었어요. 그래서 요것만 이제 조금 주의 있게 보시고 이따가 문제를 볼 텐데 거기에 어, 동그라미 1번에 기억번에다 밑줄 쳐보세요. 그러니까 주택도시기금법은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이었는데 옛날에 이제 국민주택 건설을 위해서 대지조성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거예요. 설치하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있죠. 요것도 야간편 한번 쳐보세요.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러니까 얘가 이제 대한주택보증회사가 이제 합병이 돼가지고 우리가 왜 여러분들이 이 분양을 받게 되면 건설회사가 도산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보증 업무를 해주는데 설립해서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 재생 활성화를 지원하면서 국민 상가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렇게만 밑줄 쳐놓으시고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동그라미 2번에 거기에 보시면은 계정의 구분 및 기금의 용도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파란 색깔을 밑줄 치시면 주택 도시기금은 주택 계정 또는 도시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 관리한다는 단어가 있네. 그러니까 주택 건설을 또 통해서 가고 우리가 여러분들 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거 배우셨죠? 그러니까 도시 재생에 의해서 이제 그런 자금을 운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밑에 가시면 기억에 주택 계정하고 니은에 도시 계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되게 쉬워요. 문제집에 나오시면은 주택 계정은 그냥요. 이게 주택이 들어가요. 주택. 도시는 도시 쪽으로 재생대업이 들어가죠.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주택 계정의 용도에서 어떤 게 시험 문제 나오냐면 B하고 D를 묶어보세요. 여러분들 왜 국민주택 규모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럼 그거가 이상입니까? 둘 다 이하입니까? 이하. 그래서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한다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 된다, 이하에 된다. 이하. 이하의 주택의 구입, 임차 또는 개량.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의 리모델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한 번 시험에 나왔었는데 A, B, C, D가 나왔어요. 그럼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 맞아요? 이하가 맞아요? 이하. 그것만 좀 체크하세요. 그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 밑에 가시면은 동그라미 3번에 가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금의 운영 및 관리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면 자 형광펜 칠해보세요. 주택 도시기금은 누가 운영 관리한다고 돼 있죠? 국장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이제 예전에 국민주택기금이었거든요, 그죠? 그러면 주택 도시기금은 누가 운영 관리한다? 국장. 국장. 근데 이제 니은에 보시면은 파란 색깔 위주로 가시면 돼요. 근데 국장은 기금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무 전부도 일부를 누구한테 위탁한다고 돼 있죠? 주택 도시보증공사에 위탁한다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렇게 붙여주시고 그다음에 오른쪽 가시면은 양가로 2번에 주택 도시보증공사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얘는 어떤 일을 하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주택 도시보증공사는 주택 도시기금의 정당 운영 기관이며 어떻습니까? 우리 후분양이에요. 여러분들 아직은 선분양이에요. 그럼 우리가 팔고 짓죠. 그럼 건설회사가 부도가 안 나요? 부도 날 수도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보증을 해주는 회사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주택 건설 사업자의 주택 완공을 보증한다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그렇게 입주 예정자의 안전한 입주를 보장하고 또 주택 사업 보증 업무를 또 수행해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가시면 주요 업무에 기억에 주택 도시기금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무라는 단어가 있죠. 이렇게 해서 체크만 하시면 됩니다.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되고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우리가 372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은
자, 이따 이제 보겠지만 한국주택금융공사라고 있습니다. 금융공사. 얘네들이 있는데 염두에 보금자리론이라고 들어보셨죠? 무주택 서민들한테 장기 저리로 대출해주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이 밑에 양가로 3번에 보시면 이 보금자리론은 요즘은 잘 출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금자리론은 모기지론이라고도 하고 그냥 제가 하라는 것만 좀 체크해 보세요. 신청 대상은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되어 있죠? 다 가능하고 무주택 또는 1주택만 체크를 하세요. 그 다음에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입니다. 변동금리다, 고정이다. 고정. 그래서 이제 보금자리론은 이따 잠깐 얘기하겠지만은 보금자리론은 변동이에요, 고정이에요. 고정금리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는 단기입니까, 장기입니까? 10년 이상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10년, 15년, 20년, 30년 상한이에요. 그래서 그냥 제가 체크하면 고정금리라는 단어 체크하시고 자, 일단은 보금자리는 무주택 서민들이니까 상가여야 돼요, 주택이어야 돼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주택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건 금액이 6억을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됩니다. 6억. 그 다음에 우리가 최대 70%까지 대출해주고 최소 금액은 100만 원하고 최대 3억 원인데 대출 기간이 10년, 15년, 20년, 30년 상한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상한 방식은 저번에 따라보세요.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최증식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매월 상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최증식 같은 경우는 늙은이에요. 최증식은 좀 젊은이에요. 그래서 만 40세 미만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매월 상한 방식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중도 상한에 대한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보금자리론은 예전에 출제가 좀 됐었는데 요즘은 좀 뜸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이 10월 31일 날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그럼 시험이 10월 31일 날에 그 시험 보는 날의 법을 가지고 재정에 대한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게 10월 1일 날 바뀌었으면 그럽니까? 여기 해당이 되죠. 근데 나중에 이제 11월 달에 시행되는 건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근데 얘는 매달 바뀔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 가세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그냥입니까? 민법상 성인 대한민국 국민이면 되죠? 무주택만 돼요? 1주택자도 포함돼요. 변동이에요? 고정이에요? 자, 상가여야 돼요? 등기부등본상 주택이어야 돼요. 주택. 6억 초과하면 안 되죠? 담보가치 70%고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이고 매년입니까? 매월 상한입니까? 원리금, 원금, 최증식이라는 게 있죠. 중도상한 수수료를 이제 우리가 부과한다까지만 아시지 그렇게 이렇게 깊게 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마찬가지 밑에 보시면 디딤돌 대출이라는 게 있나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우리가 정부의 주택금융지원제도를 하나로 통합해서 지원 대상 기준을 일원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통합된 정책 모기지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오른쪽에 보시면 주택신용보증기금이라는 게 있나요? 자 이것도 이제 파란 색깔 위주로 가져가세요. 세 번째 줄에 주택신용보증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합병이 됐어요. 개인이나 사업주의 채무불이행을 방지 보존하기 위해서 주택금융을 활성화시키고 3번에 또 모기지에 대한 신용보증으로서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 시 소액 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비율 LTV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보증이다. 그냥 그렇게만 밑줄치만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은 자 예제를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주택금융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렇게 볼게요. 자 지금 얘네들이 내는 게 딱 두 가지 문제를 보여드리겠는데 아까 국민주택 규모 아시죠? 그럼 이상이나 초과가 나와야 돼요? 이하여야 돼요? 이하거든요. 그죠? 그럼 한번 찾아보세요. 몇 번이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제 문제. 아니, 답은 다 가르쳐 드렸어요. 그죠? 주민주택 규모 초과해야 된다, 이상해야 된다, 이하해야 된다? 이하. 그러면 몇 번이 정답일까요? 아니, 답을 보든가. 4번은 보시고 계시죠? 그럼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다 그러면 돼, 안 돼요? 이하가 되겠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주택에 대한 구입자 또는 임차에 대해서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리고 아까 1번에 가시면 주택도시기금이라는 단어 있나요? 박스 쳐보세요. 그 국민주택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민주택 건설이나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소송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게 주택도시기금이고 한국주택금융공사라고 아시죠? 그럼 얘네들은 뭘 하냐면 주택저당 채권을 평가 및 실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이따 배우시겠지만은 저당 채권을 은행에서 매입하죠.
자, 따라서 주택저당 채권. 우리가 여러분들 왜 시장이 1차 시장과 2차 시장이 있잖아요. 그걸 매입해갖고 MBS를 발행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정 기간 장기주택 금융의 활성화를 위해서 금융에 대한 주택자금을 대출해서 지원해주는 거는 이건 주택 도시보증공사입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까? 그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어떻게 돼요? 얘는 어떤 업무를 하냐면 아까 건설회사가 부도날 수도 있죠. 주택 관련 보증을 통해서 분양 계약자의 안전한 입주와 주택 건설 사업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지원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은 2번하고 3번을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박스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초과해야 돼요? 이하해야 돼요? 이하. 초과하면 안 되죠. 그죠? 여기 잡으시고. 공공주택금융은 일반적으로 민간주택에 비해서 대출금리가 어떻게 높겠습니까? 낮겠습니까? 낮고 대출기간도 장기이죠. 그래서 요 문제는 이제 끝나버리시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의 주택금융을 낼 때는 항상 국민주택 규모 초과해야 돼요? 이하해야 돼요? 이하. 그러면은 423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자, 423페이지로 가시면은 거기에 11번 문제가 있나요? 자, 그러면 딱 보세요. 아까 국민주택 규모 초과해야 된다, 이하해야 된다. 그러면 자, 지금 도시기금 중 주택개정 용도가 아니라는 게 있죠. 그럼 딱 보면 이제 몇 번이 딱 눈에 보이세요. 어머 깜짝아. 찾았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항상 되는 거는 국민주택 규모를 물어봐요. 동감하십니까? 아까도 초과였어요, 이하였어요. 이것도 이상입니까, 이하입니까? 요게 쪽에 내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두 문제를 좀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중에 또 요약집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얘는 출제 빈도가 높다, 출제 빈도는 낮다. 낮기 때문에 요거 두 가지만 좀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그죠? 넘기세요. 넘기시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요번에 이제 좀 법이 바뀌었는데, 뭐가 바뀌었냐면, 여러분들 374페이지로 가시면, 374페이지 가시면은 주택연금제도라는 게 있나요? 이게 바뀌었어요. 제가 예전에 왜 그 나이가 좀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주택연금제도는 제가 이거는 오늘 좀 할 게 많기 때문에 1, 2월 달에 했기 때문에 주택을 담보로 해서 주택연금을 타잖아요. 뭐가 바뀌었으면 연령이 바뀌었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60세라는 단어가 있나요? 55세로 바뀌었어요. 얼마로 바뀌었다? 55세. 자, 그래서 진짜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중요한 거는 얘는요 나이 바뀌면 그에 반드시 나와요. 그죠? 느낌 오셨어요? 오셔야 되는데 안 오셨나? 그럼 얘는 적중이야. 60세야 55세야? 55세야 55세 인하됐어요. 지금 체크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돼요? 둘 중 하나만 55세 하면 되죠. 그래서 거기 1번의 개념에 60세를 뭐로 고쳐? 55세 고쳤어요? 그 다음에 내용에 보시면 가입 요건에 부부 중 한 명이 몇 세? 55세라는 거죠. 체크하셨습니까? 그래서 저를 그냥 믿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안 믿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얘는 무조건 나이 나오면 나이가 바뀌면 무조건 그래 떠요. 그죠? 그러니까 55세라는 거 꼭 가져가십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게 이제 사이트에서는 바뀌었는데 그 법적인 건 아직 제도화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건 바뀌면 나중에 제가 요약집에 나오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추해 드릴게요. 이해하셨죠? 몇 세다? 55세. 체크하셨죠? 그죠? 이것만 잡으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어디가 중요하냐면, 저번 주 프린트 갖고 오셨나요? 갖고 오셨으면, 감사합니다. 저번 주 프린트 핵심 7입니다. 핵심 7. 핵심 7로 가시면은, 핵심 7. 핵심 7. 책장사 같은데, 자, 핵심 7 찾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면은 좀 철 좀 하세요. 철, 이렇게 뭐 하나 철 하세요. 왜냐면 이거 안 하면은 나중에 오늘 이제 개론인데, 내가 갖고 가야 되는데 뭐가 딱 떨어지면, 어머, 이 공법인가? 개론인가? 큰일 나요. 그래서 철을 해주세요, 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경쟁, 우리 중요하기 때문에 이 프린트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철 좀 하세요. 좀 투자 좀 하세요. 파일 좀 사고. 그래서 하셔가지고, 매일마다 그냥 그 데스크 가서 달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 합니다.
지금 저당의 유동화 보고 계시죠,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잠깐 페이지를 넘겨보세요. 우리 기본서 갖고 계시면 382페이지 가시면은 거기에 저당 시장이 지금 몇 차와 몇 차가 있죠? 1차와 2차 있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당의 유동화를 제가 드린 프린트로 잡으세요. 그죠? 그럼 항상 제 프린트에는 따로 밑에 출제 포인트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 잡고 계속 그 페이지를 가지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걸 쑥 집어넣어갖고 요약을 해 놓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죠? 그러면 저당의 유동화에 대한 구조는 몇 차 시장과 몇 차 시장이 있다. 1차, 2차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MBS에 대한 종류도 오늘 갈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보고 계시나요? 그럼 우리가 382페이지에도 그림이 하나 나와 있죠? 이게 보금자리론이에요. 그죠? 보금자리론이 몇 차, 몇 차가 있다? 1차와 2차. 그럼 차입자가 무주택 서민이죠. 이 사람이 우리가 은행 가면 그냥입니까? 저당권을 설정합니까? 설정해서 채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따보세요. 주택저당 채권. 그러면 이게 뭐죠? 저당을 설정해서 여러분들 돈 빌리면 차용증 쓰죠? 채권이 차용증과 같은 거예요. 이걸 넘기게 되면은 얘한테 원리금을 지급해 줘야 되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럼 자금을 줬어요. 그럼 얘는 가만히 있어요? 이 채권을 넘겼어요. 공사한테 넘겼죠. 그럼 공사는 가만히 있나요? 투자자한테 파나요? 팔아서 MBS라는 걸 발행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따보세요. 채권을 증거나 다시 원more 타임. 채권을 증거나 지분을 증권화 시켰어요? 채권을 증권화 시켰어요? 차용증을 증권화 시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타인 자본을 융통해 갖고 얘한테 이자를 주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자, 이게 활성화되면 많은 차입자한테 돈을 대출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저당에 대한 시장은 몇 차와 몇 차가 있다? 그럼 몇 차와 몇 차를 바꿔낼까요? 1차와 2차를 바꿔낸다는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그럼 프린트 갑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이 저당의 유동화 제도가 시험을 잘 나와요. 그래서 밑에 박스를 보시면은 몇 차 시장과 몇 차 시장 있다. 1차와 2차. 지금 프린트 보고 계셔요? 자, 편하게 들으세요. 좀 전에 얘기했던 보금자리론이에요. 얘가. 이 자체가 보금자리론의 구조입니다. 자, 그럼 보금자리론은 아까 무주택자나 1주택자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상가였어요? 반드시 주택이었어요? 주택입니다. 반드시 주택이어야 돼요. MBS가 주택을 저당 잡거든요. 자, 그래서 변동금리였어요? 아까 고정금리였어요? 고정이었고 단기였어요? 장기였어요? 10년, 30년까지죠. 그죠? 그래서 10년, 15년, 20년, 30년까지죠.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시면 수요자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게 주택의 수요자가 차입자예요. 그래서 차입자. 차입자라 적어도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가 돈을 빌려요. 갑돌이가. 그래서 차입자가 되고 다른 용어로는 수요자라고 나옵니다. 주택의 수요자.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도 공동주택에 들어가니까 1억을 가지고 은행한테 돈을 땡겨요. 금융기관이 A은행이라고 합니다. A은행. 자, 그럼 A은행을 우리가 대출자라고 하죠. 대출자. 여기가 1차 대출기간이 됩니다. 1차 대출기간. 자, 그러면 자금을 대출해주면, 자, 따라해봐요. 주택 저당 채권. 약간 기억나세요? 그래서 주택을 저당 잡아서 채권을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 저당 채권을 넘기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금고가 있어요. 두 가지 금고가. 그래서 현금 금고와 채권 금고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현금을 무진장 많이 빌려줬죠. 그럼 현금이 그냥요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채권이 많이 늘어나니까 현금화 시키기가 어려워요. 그 따라서 유동성 위험 기억나시죠? 그죠? 그러니까 현금화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아까 한국주택금융공사라고 들어보셨죠? 얘네들이 이제 출시가 됩니다. 중간 역할을 해요. 중간 역할을 해서 유동화 중개기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저 채권을 사와요. 금융공사가 HF라고 하고 유동화하는 현금화 시키는 중개기관이 됩니다. 중개기관. 자, 그러면 자금을 주게 되면은
그냥입니까? 현금이 늘어납니까? 그러면 따라봐요. 유동성 증가. 그럼 현금이 많아진 걸 유동성이 증가됐다고 저번에 배우셨죠? 그 다음에 채권이 줄고, 그러면 유동성 위험은 그냥입니까? 감소를 합니까? 감소를 하죠. 이따가 프린트 볼 거고요. 그럼 얘는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사람한테 차입할 수 있죠. 그러면 자, 얘는요. 자, 이 채권을 가져와서 모아놨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그 놀이방에 모여있는 걸 골들이 모여있는 걸 볼풀이라고 하죠. 풀이 모아있는 거예요. 저당이 모아있으니까 딱풀이에요? 저당풀이에요? 저당풀이죠. 근데 규모가 작을까요? 굉장히 많을까요? 지금 A은행만 있어요? 여러 은행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규모가 큰 저당풀을 가져온다는 거죠. 저당권을 갖고 와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투자자한테 팔아야 돼요? 팔아야 되죠. 투자자한테 팝니다. 그럼 투자자한테 팔게 되면은 자금을 끌어주는 거죠. 자, 그래서 발행하는 게 MBC입니까? MBS입니까? MBS예요.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MBS는 지금 여러분들 이걸 쪼개서 증권화 시키죠. 그죠? 그럼 증권화 시키게 되면은 주의하실 게, 자, 그냥 해야 돼요. 반드시 주택이어야 돼요. 주택이죠. 얘기해요. 반드시 뭐라고요? 왜냐면 보금자리론이니까. 그죠? 그럼 앞에 상가가 들어가야 돼? 주택이 들어가야 돼? 주택을 잡고, 모기지가 저당이죠. 저당을 잡아서 빼기 담보고, S가 증권이에요. 자, 따라합니다. 주택 저당 담보 증권. 그럼 뭘 저당 잡아서? 그걸 담보로 해서 증권화 시켰죠? 그러니까 채권의 차용증을 가지고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 공사가 얘한테 주식을 발행하는 게 아니라 얘 자금을 조달하는 건 타인 자본 조달한 거죠. 그래서 따라서 부채금융. 그래서 부채금융 빌린 거예요. 그러면 얘한테 빌렸으니까 얘는 저당의 투자자가 되고, 얘는 그냥입니까? 이자를 받습니까? 배당을 받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주식이 아니라 하나의 사채나 채권으로 발행한다는 거죠. 그럼 얘가 저당 수익률이 이자 수익이에요. 그러면 저당 수익률의 이자 수익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아야 돼요? 요구 수익률보다 커야 돼요? 커야 되죠. 그래서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커야지만 전제 조건이 돼요. 얘가 2차 대출 기간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은, 자, 지금 시장이 몇 차가 있다? 1차, 2차. 그러면 차입자가 나오면 이건 몇 차다? 1차야. 얘와 얘는 1차야. 그래서 1차 저당 시장은 그 중간에 박스를 보세요. 1차 저당 시장은 제가 옆에다가 주택 자금 공급 시장이에요? 주택 자금 대출 시장이야? 대출해 준 거죠. 지금 보고 계셔요? 그럼 주택 자금 대출 시장이에요. 자금을 대출해 주는 시장이죠. 근데 자, 여기는 대출 시장이에요? 자금을 공급해 주는 시장이야. 그럼 저당권이 유동화되는 시장이죠. 그죠? 그래서 2차 저당 시장은 얘랑 투자가 이루어지는 2차 저당 시장이 되는 거죠. 그럼 2차 저당 시장은, 자, 프린트 보세요. 주택 자금 대출 시장입니까? 자금 공급 시장입니까? 공급 시장으로 돼 있죠. 지금 보고 계셔요? 그럼 1차와 2차가 같습니까? 완전히 별개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아까 얘한테, 자, 어때요? 그냥입니까? 이자를 받습니까? 이자 수익이 요구보다 커야 되죠. 그러니까 MBS를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데, 여러분들 왜 국공채 수익 아시죠? 국공채가 높아요? 국공채가 낮아요? 낮기 때문에 MBS도 국공채에 대한 경쟁이기 때문에 이자가 높진 않아요. 그죠? 그러면 이자가 높다, 낮다. 안정된 수익을 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일반 투자자보다는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를 해요. 그러면 국공채 수익률이 높아요? 국공채 수익률이 굉장히 낮아요. 낮기 때문에 뭐 연 1.9% 주면 많이 주죠. 근데 얘가 그러면 얘보단 작아야 됩니까? 저당 수익률이 높아야 됩니까? 높아야지만 전제 조건이 되거든요. 이해 갔나요? 그래서 만약에 뭐 연 2.5% 준다면 메리트가 있죠. 이해 갔어요? 근데 중요한 건, 자, 지금 여기서 내는 거는 이건 그냥이에요. 대출금리예요. 대출금리죠. 그러면 1차 금리하고 2차 금리 중에서는, 자, 보세요. 자, 대출금리를, 요새 담보대출금리를 막 2.5% 주는 데 있을까? 저 좀 소개시켜 주세요.
대출받게. 그럼 그냥 해요. 더 받아요. 더 받죠. 그러면 대출금리에 대한 1차 금리가 높아야지만 유동화된다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 애들은 그냥입니까? 마진을 먹습니까? 마진 먹죠. 1% 먹고 1% 먹으면 이게 점점 적어지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에 대한 금리가 2차 금리예요. 몇 차 금리다? 그럼 금리는 몇 차 금리가 높아야지만 제가 유동화된다 그랬죠? 1차죠.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 MBS에 대한 수익률에 대해서 요구 수익률을 만족한다면 2차가 아니라 몇 차가 높아야 된다. 1차가 높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갈게. 몇 차 금리가 높아야지만 유동화돼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도 몇 차가 있어요. 몇 차가 중요합니까? 1차가 왜 중요해요? 합격하면 다음에 또 면제가 되니까. 결혼이 몇 차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몇 차의 비중이 높다? 1차의 비중이 높아요. 아시겠어요? 그럼 펜 들어보세요. 자, 밑에 가시면 중간 박스 하나 있나요? 중간 박스 보시면은 1차 도당시장은 그냥입니까? 자금을 대출해 줬습니까? 2차는 자금을 공급해 준 시장이죠? 바꿔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차입자 기억하시죠? 수요자가 차입자입니다. 그럼 차입자 들어가면 몇 차 있어요? 투자자가 그러면. 그걸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자와 금융기관 저당권이 설정됐죠. 그 다음에 1차 대출 기간에 저당권을 보유합니까? 자기가 유동할 수도 있습니까? 유동할 수 있고요. 자, 투자자가 나오면 몇 차라고요? 그럼 2차는 대출 기간과 투자자 저당의 유동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그럼 차입자는 아까 몇 차 있었어요? 그럼 차입자와 2차는 관련이 있다? 아무런 관계가 없다? 없다는 거고. 아시겠습니까? 밑에 당구장 표시 몇 차 금리가 높아야 된다? 1차가 2차보다 높아야 되죠? 요구가 커야 돼요? 저당이 커야 돼요? 저당 수익률이 높아야 되죠. 지금 보고 계시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저당 유동화의 기능이라는 단어가 있죠? 요거 이제 펜 들어보세요. 야간 펜 들어보시면은, 부동산 금융을 활성화시킨다는 거는 돈이 간접적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장기적 기여하고, 자, 이번에 대출자는 많은 재원이에요. 지금 유동화된다는 거 한정된 재원이에요. 많은 차입자한테 자금을 공급해 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자본시장 같은 주식시장 같이 호황시 더 좋습니까? 침체시 자금의 흐름 왜곡을 방지한다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예치시킨 단기자금을 그냥요 장기자금으로 대체했죠. 이렇게 잡고요. 투자자는 자산 포트폴리오 선택의 대안을 제공할 수도 있죠. 자,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건 효과입니다. 수요자가 아까 차입자죠. 자, 그럼 여기서는 자, 따라보세요. 다 확대가 나온다. 축소가 나와야 돼요. 다 확대가 나와야 돼요. 그럼 차입기회가 축소된다, 확대된다? 확대되고 소자본으로 주택 구입이 가능하죠. 금융기관은 어떻게 되다? 대출 여력이 축소되겠어요? 대출 여력이 확대되겠어요? 확대되죠. 지금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BIS는 뭐냐면 현금 보유 비율이라고 적으세요. 영어로 적으니까 힘드시니까 자기자본 비율인데 자기자본 비율인데 현금 보유 비율이라고도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BIS는 자기자본 비율인데 현금 보유 비율인데 현금이 들어왔죠. 그럼 이 비율이 낮아질까요? 이 비율이 높아질까요? 높아지죠. 상승이라는 단어가 있네. 그 다음에 현금을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유동성이 감소합니까? 유동성은 증가합니까? 증가하고 유동성에 따른 위험은 감소한다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투자자는 어떻게 돼요? 포트폴리오 선택의 폭이 축소돼요? 확대돼요? 그럼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안정적인 이제 수익을 받고 또 MBS에 대한 또 지급 보증을 해주군요, 공사가. 그 다음에 국가 차원에서는 주택보급률이 축소되겠어요? 더 확대되겠어요? 확대되고, 그 MBS는 이제 유동하다 보니까 이제 주택의 사고가 이제 소유보다는 이용으로 바뀌는 거죠. 그럼 출제 포인트에다가 별표 쳐본다. 자, 밑에 1번, 2번 갑니다. 자, 이따가 제가 저번 시간에 객관식 문제가 차입자, 수요자가 나오면 몇 차 찍고, 투자자가 나오면 이걸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1차는 수요자 금융기관 저당권이 유동화됐어요. 1차는 저당권이 형성이 됐어요. 대충 이제 유동화의 임의적이지 필수적은 아니죠. 그러면 2차는 그냥입니까? 투자자가 나옵니까? 그럼 대출기관 투자자 저당의 형성이에요. 얘는 유동화됐어요. 매매됐죠. 그죠? 지금 보고 있나요? 차입자와 1차와 2차는 직접 관계가 없죠. 저당의 유동적인 결정적인 역할은 몇 차에서 한다? 2차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넘겨봅니다. 전제 조건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금리는 몇 차 금리가 높다? 1차. 요구가 커야 돼요? 저당 수익률이 커야 돼요? 저당 수익률이 크고. 4번에 효과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돈이 직접 들어왔어요? 간접적으로 들어왔어요? 장기적인 효과가 있죠? 단기보다. 그 다음에, 자, 많은 재원이에요? 지금 유동화 시키는 건 지금 얘가 한정된 재원이에요. 한정된 재원으로 한정된 차입자입니까? 많은 차입자입니까? 많은 차입자 자금을 공급하죠. 다른 자본시장, 주식시장 같이 오히려 시장이 화랑시가 좋아요? 침체시? 침체시 자금의 흐름 왜곡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금융기관은 대출 여력이 어떻게 되죠? 확대되고, 자기자본 비율이 아까 현금 보유 비율이 높아진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유동성은 어떻게 돼요? 증가하고 유동성 위험은 감소한다는 거죠. 만약에 유동성이 감소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유동성은 증가, 유동성에 대한 위험은 감소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저번 주 문제 갖고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7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칠 번 다음은 저당의 구조에 관한 기술이다. 가장 옳은 거 들어갑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 투자자가 나오면 몇 차예요? 저당을 대부를 원하는 수요자 차입자가 나오면 그럼 1번과 2번이 바뀌었죠. 그런가요? 그럼 1번은 투자자가 나왔죠. 그럼 몇 차라고 하셔야 되죠? 2차죠. 그래서 저당 대출 기관과 다른 기관차 사이에 저당을 사고 파는 시장은 몇 차다? 2차고. 2번에 가시면 여기 저당 대부를 원하는 수요자라는 단어가 있나요? 얘를 차입자라고 합니다. 그럼 차입자가 나오면 몇 차가 나와야 돼요? 1차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저당 대부를 원하는 차입자와 저당 대부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은 몇 차 시장? 1차죠. 그럼 여러분들은 몇 차와 몇 차를 바꿀 수 있어? 1차와 2차. 3번이 정답인가요? 그럼 1차 대출기관들은 2차에 그들이 설정된 저당을 팔고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자, 칠판을 보시면 아까 몇 차 금리가 높아진다 그랬죠? 1차죠. 1차. 그러면 밑줄 쳐보세요. 거기에 2차 저당시장의 수익률이라는 게 있죠? 이게 2차에 대한 MBS의 수익률이에요. 그 다음에 모조당 수익률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게 1차 금리입니다. 1차. 모조당이 이제 그 대출에 대해서 대출금리를 받는 1차니까 2차가 1차보다 높을 때, 낮을 때 저당이 유동화 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여러분들 차입자는 아까 1차 있었죠? 그럼 2차 저당 시장은 저당 대부를 받는 원래의 저당 차입자와 밀접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시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면 제가 프린트에 없던 것들만 좀 체크해 본다면, 중요하지 않는데, 우리가 381페이지 가시면, 381페이지 가시면은, 자, 거기 보시면은, 아까, 여러분이 따라서 MBS, MBS를 원래는 주택 저당 담보보증권인데 유동화 질권이라고도 해요. 유동화돼서 현금화되는데. 근데 밑에 보시면 참고에 매수금 저당이라는 게 있나요? 밑줄만 치세요. 그냥 미래주택을 저당을 설정해서 주택 매입자금을 대출받는 개념으로 대출 시행 시 신용대출이나 이후에는 저당대출로 이제 전환하는데 미래주택을 갖고 담보로 한다. 그냥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1차, 2차 시장은 제 프린트로 그냥 완벽하게 해버리시면 됩니다. 해버리시면은 거의 되고 저는 이제 384페이지를 유도할게요. 자, 384로 가시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박스를 보세요. 박스를 보시면 이제 그 업무인데 밑에 1번서부터 쭉 갈게요. 자, 그럼 공사는 유동화 중개 업무 역할을 하죠. 대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주택금융신용보증 업무에 이 공사가 합병됐다 그랬죠? 그 업무도 하고 그냥입니까? MBS 발행합니까? MBS의 지급보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밑줄 쳐보세요. 그러니까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다이렉트로 1차 시장에서 2차로 다이렉트로 SPC를 설립해서 MBS를 발행하긴 해요.
그럼 중간에 끼게 되면은 마진이 더 적죠. 근데 따라서 공사, 따라서 지급보증. 그럼 차입자가 못 갚으면 지급보증을 해주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급보증이 되니까 투자자는 그만큼 그냥입니까? 안전합니까? 안전하죠. 그래서 MBS에 대한 지급보증이라는 것만 미치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가시면 주택연금보증 업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고치셔야 되죠. 60세를 몇 세로? 50세로 고치죠. 그래서 노년층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금융이나 주택연금을 이용할 때 이것의 보증 업무를 수행하죠. 그 다음에 아까 보금자리론 기억하십니까? 디딤돌 대출 아시죠? 공급 업무를 한다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근데 중요한 거는 봐봐. 옛날에 시험제 나온 게 아까 제가 들어보세요. 뭐라고 했었냐면 주택 도시기금 기억나시죠? 만약 얘가 주택 도시기금을 운영 관리한다 그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분위기가 안 좋네. 아까 기억나세요? 그래서 370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370페이지 가시면 밑에 3번에 기금 운영 및 관리라는 단어가 있나요? 별표 쳐놓으세요. 3개 치세요. 자, 따보세요. 주택 도시기금. 자, 따보세요. 국민주택기금. 근데 얘가 국민주택기금이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국민주택기금의 운영 관리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한다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거죠. 대답 좀 해봐요. 누가 한다고 하셔야 돼요? 국장이 하는 것이죠. 이해 갔나요? 국장은 그러면 밑에 국장이 기금 운영 관리에 관한 사무정보 일부를 누구한테 위탁할 수 있죠? 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되어 있나? 맞아요? 근데 만약 이걸 한국주택금융공사라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도시보증공사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요? 그래서 예전에 시험 문제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도시기금을 운영관리한다고 나왔거든요. 그 맞는 지문이야 틀린 지문이야? 틀린 지문이죠. 이해 가셨어요? 일단 누가 하고요. 국장이 운영관리하고 누구한테 위탁을 해요? 주택도시보증공사한테 위탁하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거 이해 가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것만 좀 체크를 해 놓으시고 그래서 다시 오셔서 이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86페이지로 가시면 밑에 그 위에 보시면 예제 문제가 하나 있나요? 이게 좀 어렵게 떠드는 건데 자 볼게요. 주택 저당증권 MBS의 발행 효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자, 4번 정부는 주택 저당증권을 발행해서 단기적으로 주택가격을 하락시킨다는 단어가 있죠. 자 볼게요. 일로 와보세요. 이 보금자리론은 이 수요자가 아까 차입자였죠. 그럼 따보세요. 주택 수요자. 수요자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건설업자한테도 빌려줘요. 그죠? 그럼 우리가 건설업체한테 빌려준다는 거는 수요예요? 공급이에요? 공급이죠. 그런가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단기는요. 공급이 될까요? 공급이 잘 안 일어날까요? 단기에는 공급에 대한 그 지원이 효과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그다음입니까? 수요만 늘어납니까? 그럼 가격이 될까요? 올라갈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오히려 가격을 하락할 수 있다. 가격을 상승할 수 있다. 주택 수요가 늘어나니까 상승이 되는 거지 하락되는 건 아니겠죠. 이거 이해 가시겠죠? 그죠? 자 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주택금융의 원칙과 기능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얘는 시험 문제 한 번도 틀린 지문이 안 나왔어요. 따라서 옳은 지문. 항상 옳은 지문이 나오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마인드가 긍정적이어야 돼. 막 의심하고 그러면 안 돼. 정확하게. 자, 금융의 원칙이라는 단어가 있나? 그럼 금융의 원칙은 자, 자금의 확보라는 단어가 있죠. 자, 그러면 가볼게요. 제가 핵심을 찔러볼게요. 자, 주택금융의 원칙입니다. 주택금융의 원칙은 들어갑니다. 자, 그냥이야 자금을 확보해야 돼. 자금의 확보. 그러면 자금을 확보한다는 거는 정부의 재정만 들어가야 됩니까? 민간 자금을 유치해야 됩니까? 민간 자금을 유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 안에 있지만 정부 재정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돈이 정부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민간 자금을 유치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민간 자금 유치, 민간 자금 유치. 다시 갈게. 자금의 확보를 정부의 재정만 의존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런가요?
미주시 자금. 자, 자금의 확보라는 게 있어요? 그럼 거기 첫 번째 정부의 재정에만 의존하게 되면 안 된다고 돼 있죠? 그럼 뭐냐면 민간이라는 건 여러분들 연기금이라고 들어보셨죠? 금융기관이나 이런 자금에 대한 걸 적극적으로 좀 유치하자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금리는 어떻죠? 대출금리를 책정하려면 자 어떻게 돼요? 그냥 해야 돼요? 좀 장기로 빌려줘야 돼요. 장기고 고리여야 돼요? 좀 저리여야 돼요. 저리가 이제 핵심적인 거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신용보완제도 확립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우리가 무주택 서민들한테는 은행이 대출을 해주려고 그럴까요? 좀 꺼릴까요? 장기 대출에 대해서 안 해주려고 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보존해주는 신용보완제도를 좀 만들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가져가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떻게 돼요? 아까 채권을 가만히 있어야 돼요? 유동화시켜야 돼요? 그래야지만 많은 사람한테 대출해 줄 수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다시 갈게요. 이건 틀린 지문이야? 거의 옳은 지문이야? 그래서 긍정적으로 그냥 보시면 돼요. 다음에 기능. 기능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우리가 청약제도 같은 거 들어보셨죠? 저축을 유도해서 이제 주택자금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금융을 활성화시키면 자가주택 수요가 더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또 거래도 활성화시키고, 부동산 경기 조절한다. 그냥 그렇게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죠? 가셨고,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이제 큰일 났어. 이제 389페이지 가봐. 난리 났어. 가시면은 여러분들 거기 주택저당 유동화증권 MBS의 종류라는 게 있나요? 오늘 들어갈 거예요. 그죠? 근데 그냥이야 다 영어가 나와. 울렁울렁 하잖아요. 찾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희소식이 그냥 있다. 이거 야매가 있다. 야매가 있어요. 야매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이거 야매를 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인간은 머릿속에 50분이 지나면 가부화가 돼요. 그래서 지금 좀 쉬었다가 갈 거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프린트 있죠? 프린트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거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가는 게 낫죠? 이게 지연되면 막 11시를 넣었거든요. 그럼 막 욕 나와요. 이 자식 막 힘들어요. 자, 프린트 보고 있어요? 그 몇 차 시장과 몇 차 시장이 있다? 1차, 2차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랜덤으로 가볼게요. 자금을 공급해주는 시장은 몇 차예요? 네, 제가 할게요. 밑에 박스 있어요? 박스 갈게요. 1차는 그냥입니까? 자금을 대출해주는 시장입니까? 그 다음에 차입자 들어갔죠? 수요자 금융기관 들어갔고, 저당권이 형성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1차에 얘는 채권을 반드시 유동하여 자기가 보유할 수도 있어요. 보유할 수 있고요. 2차 시장은 자금을 대출해주는 시장이에요? 자금을 공급해주는 시장이에요? 유동화되는 시장이죠. 그런가요? 자, 2차 시장은 차입자 들어갔어요? 투자자가 들어갔어요? 투자자 항상 갖고 가야 돼요. 대출자, 대출기관, 투자자, 저당이 유동의 결정력을 갖고 가고 차입자와 2차는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몇 차 금리가 높아야지만 유도가 됩니까? 1차고. 자, 이 저당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을 만족해야겠죠? 그래서 팁을 드릴게. 학교 내에서 요구가 나오면 다 작아야 돼요. 요구는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작아야 돼요. 그럼 요구가 커야 돼요, 저당이 커야 돼요. 그래야지만 유동화 되는 거죠. 그렇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봐봐. 이 공사는 그냥요, 국가가 운영하는 거예요. 자, 이게 유동화가 안 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막 도루묵이 되는 거죠. 대화를 하자. 그럼 얘가 그 이자를 조정시키는 거예요. 이해 갔나? 그럼 최대한 국공채 이자보다 낮아야 된다, 높아야 된다? 높아야지만 투자자가 메리트가 있잖아. 그렇죠? 투자자가 많이 투자해야지만 얘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그래서 학기론에선 요구는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요구가 커야 된다, 저당이 커야 된다. 저당이 커야 된다. 몇 차 금리가 높아야 된다? 1차 금리가 높아야 되는 걸 꼭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저당의 유동화에서 가장 유력한 것만 본다면 아까 2번 대출자는 많은 재원이었어요? 아까 한정된 재원이었어요? 한정된 재원으로 어떻게 돼요? 많은 차입자한테 자금을 공급해주죠? 이게 기술이 됐었고 자본 시장이 호황시에요? 침체시? 침체시 자금액으로 왜곡됐다는 거 출제됐고 그 다음 오른쪽 보시면은 아까 금융기관 아시죠? 그럼 금융기관은 유동성이 감소했다? 유동성이 증가했다? 유동성 위험은 감소했다. 거기에 가장 출제 빈도가 높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렇게 하고 이 MBS의 종류는 좀 쉬었다가 갈게요. 좀 쉬었다가 가십시오.